다운라이트를 넣고 포인트 조명을 넣고 이러다 보면 비용이 600에서 800만 원 우습게 뛰는데요. 이렇게 필수적인 조명만 넣었을 때는 40평대 기준 400만 원 정도는 충분합니다. 적어도 200만 원, 많게는 3,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달레 대표 박장호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스타일이 비슷비슷하죠? 무몰딩, 무걸레 바지, 천장에는 다운라이트 뿅뿅 집어넣는 게 필수 공식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도 이런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서초에 있는 42평 아파트인데요. 화려하게 꾸미는 대신 집의 본질적인 기능에 더 집중한 곳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편한 집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하고 어디서 아끼면 좋은지, 인테리어 기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 같은 전문가들은 집 보러 갈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수나 결로인데요. 아무리 짐이 많아도 천장 누수는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천장 누수가 발견되면 보통 누수의 원인은 윗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윗집에 고지해야 합니다. 누수 흔적은 물을 주로 사용하는 욕실이나 주방, 발코니 근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서서히 누수가 진행됐다면 슬라브까지 물에 젖어 우리 집으로 떨어지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완벽히 말리고 공사가 착공하려면 최소 20일이나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윗집에 알려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또 우리 집 내부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누수가 많은 곳이 욕실 근처인데 욕실과 인접한 방화부 벽체랑 바닥재 쪽을 보면 벽지가 젖었거나 바닥재가 거뭇거뭇하게 습을 먹은 흔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 공사를 시작한 현장이 있는데 실그 벽지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어요. 근데 벽지를 뜯어보니 안쪽에 곰팡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건 전문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짐이 너무 많으면 벽체 쪽의 결로를 체크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짐을 치우고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로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견적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현장에서 확인할 게 많기 때문에 누수나 결로 외에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이건 저희가 사용하는 체크리스트인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알맞는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신청 사항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누수하고 결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언뜻 보면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일반인들이 가장 간단히 누수인지 결로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젖은 부분을 휴지로 넣어봤을 때 계속 물이 배어나오면 누수, 표면만 촉촉하면 결로인데 외벽이나 창가 쪽 물기는 결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로를 막으려면 단열재를 보강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이고 환기만 잘 시켜서 실내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맞춰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누수는 반드시 원인 자체를 차단해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누수의 원인이 외벽 크랙으로 인한 경우라면 우리 집 내부에서 막는 건 실리콘 마감 정도거든요. 외벽 크랙은 아파트 관리실 소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리실과 잘 협의를 봐야 합니다. 이제 현관부터 우리 집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드릴게요. 화려하진 않아도 기능적으로 완벽한 현관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예전 현관은 이 정도 연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이플 컬러의 신발장이 한쪽으로 쭉 들어가 있었어요. 수납량은 나쁘지 않았지만 따로 기능적인 측면은 없는 현관이었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면서 현관은 기능과 수납에 집중하면서 개선했는데요. 먼저 칙칙했던 톤을 밝게 바꿔줬고요. 디딤석 길이를 길게 빼주면서 편의성을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디딤석은 중문 너비보다 짧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관 쪽으로 문을 열었을 때 신발이 걸리적거리게 돼요. 이럴 땐 디딤석 폭을 조금 더 넓게 만들면 중문도 편하게 열리면서 신발도 걸리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현관 바닥재는 아이보리 계열의 600에 1200 대형 타일을 깔고 매지도 타일과 비슷한 컬러의 아덱스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해서 긴 현관을 분전수 없이 시원하게 표현해줬어요. 현관 천장에는 등박스가 있었는데요. 이건 모두 철거하고 평천장으로 만든 다음 센서 조명을 다운라이트로 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현관에 들어올 때 천장과 간접 조명이 동시에 켜지면서 충분히 밝고 깔끔한 현관을 만들 수 있어요. 벽체는 LX 디아망 벽지로 마감하고 기존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 거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테두리만 신발장과 비슷한 컬러의 필름으로 리폼했습니다.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 기존 거울은 뜯어내지 않고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발장은 한샘 매트 매그놀리아 제품이에요. 총 3통이 들어가고 한켠 가운데에 미들박스를 제작해서 간단히 차키나 작은 소품을 올려놓는 공간도 만들었어요. 기존 현관장 앞에는 비대칭 중문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가구 옆면이 그대로 노출됐거든요. 매일 출입하는 현관 입구가 지저분해 보이면 시각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벽을 신설해서 깔끔히 면을 정리했습니다. 현관 중문은 보통 이럴 때 플로우 힌지를 써서 180도 오픈되는 문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러면 중문을 거실 쪽으로 열었을 때 공용 욕실 도어에 간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관 쪽으로 당겨서 들어오는 단방향 여닫이 중문으로 적용했습니다. 복도에서는 도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집의 도면을 보면 침실 4개와 공용 욕실까지 총 5개의 도어가 복도와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어 디자인만 잘 정리해줘도 복도가 훨씬 깔끔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방문이나 문선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무문선 형태라든가 히든도어, 스텝도어 등 여러 타입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히든도어나 무문선 도어의 경우 벽체까지 목공으로 깔끔하게 마감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스텝도어는 도어 위에 헤더가 철거돼야 시공이 가능한데 이게 내력벽인 경우가 많아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깔끔하면서 대중적인 12mm 문선을 적용했는데요. 도어 벽체를 도배로 마감하는 경우 벽지를 받아줄 문선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엔 내구성도 좋고 깔끔한 느낌 때문에 11mm 문선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어제도 종류가 많은데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ABS 도어제를 사용해요. 예전에 욕실 정도만 썩지 않게 하기 위해 ABS 도어를 추천했는데 비용 차이가 크지 않고 틀어짐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일반 방문도 관리가 수월한 ABS 도어를 많이 씁니다. 거실 인테리어, 큰 비용 들지 않아도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성공합니다. 먼저 세련된 거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면과 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존에 천장에 있던 몰딩을 없애고 평천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거실에도 다운라이트를 인테리어의 필수 시공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이것들 없이도 충분히 예쁜 거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 스팟 조명 대신 면 조명을 넣으면서 심플한 공간을 구성했는데요. 스팟 조명을 넣지 않으면 그만큼 타공이나 전기이설 작업이 줄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요. 다운라이트를 넣고 포인트 조명을 넣고 이러다 보면 비용이 600에서 800만 원 우습게 뛰는데요. 이렇게 필수적인 조명만 넣었을 때는 40평대 기준 400만 원 정도는 충분합니다. 적어도 200만 원, 많게는 3,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라이트를 넣다 보면 회로 분리도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면 조명을 하게 되면 한두 개의 스위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실 발코니는 확장하면서 기존보다 거실이 20% 정도 넓어졌어요. 확장하면 추울까봐 망설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확장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발코니를 남겨둬도 저 발코니를 실용성 있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발코니 폭이 1800인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남겨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무조건 확장해서 거실을 넓게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단 이렇게 확장했을 때는 샤시와 단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확장할 때 샤시가 이중창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1등급 샤시를 써야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긴 LX 뷰프레임 1등급 샤시를 시공했어요. 또 샤시만큼 중요한 게 단열이죠. 바닥 난방 배관 깔 때 발코니 주위 벽체도 아이소핑크가 올라오게 단열을 해주고 샤시 주변도 꼼꼼하게 단열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 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확장배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때 천장 단열도 반드시 하셔야 나중에 결로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외창을 시공할 때는 관리실에서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아파트 외관 때문에 샤시 비율을 통일하는 곳도 있어요. 이번 현장도 아파트 관리 규약 때문에 1대 2대1로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공사를 하면 소방법에 따라 난간 사이에 방화판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여기처럼 뷰가 좋은 곳은 시선을 가리지 않는 방화 유리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비용은 방화판보다 메다당 7만 원 정도 비싸지만 뷰가 중요한 곳은 이렇게 방화 유리도 종종 시공하고 있어요. 좁고 구석진 주방, 이렇게 따라하시면 삶이 확 달라집니다. 고객께서 이 집에서 가장 불만이었던 곳이 바로 주방이었어요. 공사 전 주방은 기역자로 벽을 바라보고 요리하는 구조였죠. 주방에서 보이는 한강뷰가 정말 멋진데 발코니 쪽 벽이 막혀 있어서 장점을 살지 못한 점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주방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조리 공간이나 수납 공간도 늘리고 뷰도 챙겨갈 수 있게 구조를 제안드렸는데요. 이후 11자 레이아웃으로 변경하면서 너무 만족스러운 동선이 완성됐어요. 벽 쪽은 키치핏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나란히 들어가고 나머지 기둥까지 개수대와 식기세척기가 들어갔습니다. 뒤돌면 바로 아일랜드에서 가열대와 조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었어요. 주방 중앙에 있는 비트벽을 기둥 삼아 아일랜드를 배치했는데요. 딱 기둥에 아일랜드를 끊으면 주방이 좁아 보여서 기둥을 감싸면서 2400에 850 사이즈의 대형 아일랜드와 테이블 공간까지 확보했습니다. 조리대와 가열대, 개수대가 완벽하게 삼각 동선을 이루고 발코니 쪽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순환 동선을 만들어서 사용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가열대 쪽 하부는 서랍과 밥솥장으로 구성하고 반대편은 수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닫이 도어로 설치했어요. 주방 하부는 한샘 매트 매그놀리아, 상판은 한샘 슈가 베이지 제품입니다. 두 개의 기둥은 미디웨어와 동일한 라이트 그레이 타일로 마감했어요. 미디웨어에 최대한 매지가 안 보이도록 900에 900 사이즈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 인덕션을 두면 지금처럼 천장에 후드를 설치하거나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탄소 필터형 후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필터형 흡입력이 천장형 후드보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후드의 기본 기능인 흡입력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천장형 자바라 타입 후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관을 통해 냄새를 바로 밖으로 배출하는 자바라형이 훨씬 냄새를 잘 잡기 때문이에요. 또 빼먹지 말아야 할 게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인데요.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원래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기초와 본질에 충실한 인테리어를 말씀드렸잖아요. 마침 고객께서도 안전에 신경 쓰시는 분이라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면서 추가로 인덕션 단독 차단기까지 설치했습니다.
인덕션 상부에 화재가 감지되면 인덕션 전원 자체가 차단되고 동시에 소화액이 분사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은 35만 원이 더 추가되지만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주방 발코니도 확장하면 훨씬 실용적인 주방이 됩니다. 원래는 이 발코니가 주방 쪽 세탁실부터 주방, 현관 옆방 발코니, 실외기실 앞 발코니까지 아주 길게 연결된 형태였어요. 이 발코니 중에 기본 세탁실과 주방 발코니는 확장하면서 주방으로 편입시키고 입구방 발코니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변적 공간으로 남겨뒀습니다. 기존 세탁실은 외기와 바로 접하는 공간이라 확장하면서 단열을 꼼꼼히 넣었더니 세탁기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좁아졌어요. 그래서 세탁기는 실외기 발코니로 이동하고 이곳은 공틀도어를 달아 팬트리로 계획했습니다.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품들을 수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에요. 새로 만든 세탁실은 상하수 배관을 이설해서 워시타워를 설치했습니다. 여기가 주방 확장을 하면서 바닥을 뜯어낸 상태였기 때문에 상하수 배관을 같이 이설하기도 수월했습니다. 상수 배관을 이설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배관을 외벽 쪽으로 해서 옮기면 겨울에 동파 우려가 있어요. 항상 안쪽 벽으로 배관을 옮겨줘야 합니다. 주방과 연결된 이 발코니는 바로 옆에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구도 놓지 않고 비워두기로 했어요. 비대칭 여닫이 중문을 달아서 단열은 챙기고 외부 조망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중문은 투명 유리를 시공했습니다. 이 집에는 총 4개의 침실이 있어요. 아드님이 쓰실 현관 건너방부터 시계 방향으로 안방, 따님방, 그리고 서재로 기획된 공간입니다. 침실에는 2가지를 짚어볼 건데 하나는 창문 크기예요. 여긴 외벽 쪽 창이 모두 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창일 경우 불편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샤시가 위치한 면에는 가구를 배치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런 경우 샤시의 크기를 약간 줄이면 개방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가구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번 현장에는 전창을 약간 줄이고 방에 860mm 높이의 벽체를 만들어줬습니다. 보통 침실 안쪽엔 붙박이장이 들어가고 침대 헤드를 창가 쪽이나 맞은편 벽 쪽으로 놓는다면 침대를 거의 창에 붙여서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부턱이 있으면 가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서 두 방 모두 하부턱을 만들게 됐어요. 두 번째는 확장부 재단열인데요. 따님이 쓸 안방 건너방은 이미 확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 방이 이 집에서 가장 추운 방이었어요. 비확장된 공간이었는데 하부는 픽스창이었고 단열이 엉망이었어요. 심지어 벽체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샤시를 교체하면서 기존 단열부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 기밀성 있게 단열을 다시 해줬습니다. 확장이 되어 있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단열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입주하고 나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욕실인데요. 욕실은 무엇보다도 숨은 스케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쁜 욕실도 동선이 불편하면 쓸 때마다 불편해지거든요. 먼저 욕조 없는 욕실은 이 치수를 기억하세요. 여기 안방 욕실 크기는 2400에 1350인데요. 사용하기에 편리한 최소 욕실 폭을 설명드리면 파티션 내부 공간은 800mm, 양변기는 850mm, 세면대는 750mm로 잡으면 됩니다. 샤워하는 공간은 최소 800 정도는 확보해야 하는데 저처럼 덩치가 있는 사람은 샤워 공간이 좁으면 불편해서 눈물 납니다. 여기에 세면대 높이는 850mm, 젠다위 높이는 1050mm로 잡고 젠다위와 상부장 사이는 250 정도로 잡아야 나중에 칫솔이나 치약을 두기도 편리합니다. 벽 타일은 1200에 600각을 세로로 시공했어요. 바닥 타일은 대형 타일을 시공한다고 해도 욕실 바닥을 9배로 잡으려면 여러 조각으로 커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600에 600각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 욕조가 있다면 이렇게 배치하시면 좋습니다. 욕조 폭을 750mm 정도로 잡고 나머지 공간에 세면대와 양변기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2400mm 이상의 욕실은 조적 파티션을 넣어도 되는데 2300mm 이내라면 조적 파티션보다 유리 파티션을 선택하세요. 모양만 보고 예쁘다고 조적 파티션을 설치했다가 씻을 때마다 팔꿈치가 부딪혀서 매일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집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오래 살수록 더 진가를 발휘해야 할 그런 집이라고 확신합니다. 샤시와 단열을 제대로 잡아줘서 살면서 덥거나 추울 일 없고 구조를 바꾸면서 한강부까지 살려서 주방을 쓸 때마다 기분 좋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인테리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집의 본질에 집중해서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디자인은 그 다음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달레 대표 박장호였습니다.